봅시다. 이면은 나오는 게 딱 하나예요. 거기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게 행간평가가 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수림지 뒤에 가운데점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로 한다. 그래서 요 나열형에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간석지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석지가 삭제되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라는 지목이 나올 때 간석지, 간석지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걸 갯벌입니다. 갯벌이 삭제됐다는 걸 조심해 놓으세요. 우리 세법 선생 중에 인천의 간석동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지역이에요? 갯벌 지역이야, 갯벌 지역. 제가 이제 목동에 수업에 가는데 왜 목동이에요? 목동, 왜 목동이에요? 오동나무가 많아서 목동입니다. 그러면 오동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오목교라는 게 나오고요. 그 옆에 또 뭐가 많이 나와요? 버드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류동이 나오고요. 오동나무하고 버드나무가 많아서 그 옆에 뭐예요? 뜨신물이 나오는 데가 온수동이 되는 거야. 온수동. 그렇죠. 온수동. 자, 그래서 그러면 간석지. 그러면 임야라는 것은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돼요. 더 이상 보지도 말고 딱 그 정도만. 자, 그러면 7번에 뭐가 나오죠? 강천지. 강천지라는 것은 용출, 요거 잡아요. 용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숙련 및 저장실에 부지는 강천지로 한다. 어때? X. 강천지에서 뭐 한다? 제외라는 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니까. 나오지 않는다니까. 딱 그것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염전이 나와 있죠. 염전은 다만 동력하고 하나만 잡아놔요. 동력. 현관편. 그러면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염전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굳이 잡는다면 공장, 용지로 잡아놓으면 돼. 딱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다는 게 나와 있어요. 대는 뭐예요? 우리 대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죠. 밑에. 자, 밑에 여백에 적어놓으니 그거는 알아서 하고요. 바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 쓰고, 기존 수강생은 좀 외우고 계세요. 이 대와 관련돼서 건축물이 헷갈려요. 건축물이. 그럼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라고요. 그래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놔요. 주요, 상, 업, 문, 어이, 숙, 거죠. 자, 요거는 지목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라고 써놨죠? 고유한 건축물. 요거는 각각 지목입니다. 자, 3단계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건 뭐예요?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사실 지목 중에서 헷갈리는 것은 사실 건축물이거든. 건축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해온다는 소리예요. 자, 숙지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건축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7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요, 상업, 문, 의숙. 자, 이제 불러드릴게요. 주가 뭐냐면 주거용이야. 주거용. 요가 뭐예요? 요식업, 식당입니다. 저게 상업용, 업무용. 요거 뭐예요? 문화용. 여기 의가 뭐예요? 어려용, 어려용. 자, 숙이 뭐예요? 숙박용. 근데 여기에서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공장 안 어려시설. 요거는 공장 용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유한 건축물. 그러면 여기 이제 7개를 일단 포섭시키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고유한 건축물을 포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벌써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야외시장.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잡종지가 되는 거야. 자, 도매시장. 도매시장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주요, 상업용 건축물이야. 그래서 도매시장의 건축물은 뭐예요? 대가 되는 거야. 대. 소매시장도 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26개 때 공장안 어려시설. 근데 이 공장안 어려시설은 특별 규정이 있어요. 공장 용지로 하겠다고. 그럼 자,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볼까요? 고려대학교附属병원 뭐가 될까요? 지목이 대가 되겠죠. 여기 어려용은 지목이 되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주요, 상업, 문, 의숙. 딱 기억해 주라는 거. 그래서 건축물이 우리 형님들을 제일 괴롭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목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사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 주거형이네. 사무실이 뭐예요? 업무형이죠. 점포는 뭘까요? 상업형이죠.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문화형, 등이야, 등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저기 봐봐요. 요식업이 빠져있고, 어령이 빠져있고, 숙박형이 빠져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요, 상업, 문, 의, 숙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 쳐놓고 조금 전에 배웠던 요거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대는 다 이게 답니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 그거는 이제 공장용지라는 게 나와요. 공장용이라고 써놓고, 공장용 건축물은 이제 공장용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그 다음에 거기,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찾았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요거 하나 써놔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적어놨던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요렇게. 자, 이와 같은 토지의 같은 구역에 있는 어려시설 조심하세요. 어려시설. 공장한 어려시설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 그래서 공장용지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자, 10번은 무슨 용지가 나오죠? 학교용지. 그러면 학교용지는 학교용이라고 써놔요. 가로놓고 학교용. 자, 11번은 무슨 용이 나오죠? 주차용 건축물이죠. 그러면 거기 첫 줄에서 어디를 잡아야 돼? 키워드가. 독립. 자, 주차장법 2조 1호 과목 및 다목 규정에서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길로 짜죠. 도로. 부설주차장은 대표적으로 잡정지. 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잡정지. 야외시장도 잡정지. 그럼 주차장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딱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주유소용지 나오네요. 주유소용지는 주유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첫 줄 거기에다 마무리해요.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그 밑에 이제 자, 주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수송물의 부지. 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그거죠.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 공장 안 요거 행강편 거놓고 거비 송유 시설은 주유소 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굳이 잡는다면 공장 용지. 그것도 잘 출제를 하지 않아. 그냥 주유소 용지로 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지. 그래서 주유소 용지. 자, 창고용지는 창고용 건축물이라고 이제 마무리하자고. 창고용 건축물로서. 그럼 창고용 건축물이니까 어디를 잡아야 돼? 자, 어디를 잡아야 돼? 자, 창고용 건축물은 어디를 잡아야 돼? 독립적으로. 요걸 잡아야죠. 마무리 짓고요. 자, 14번은 이제 도로가 나오네. 도로. 자, 도로와 관련돼서는 이제 거기 특히 세 번째. 고속도로 안에 휴게실 부지 찾았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 휴게실 부지는 뭐예요? 양입지야.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도의 지방 휴게실 부지는 그때는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대로 갑니다. 그래서 휴게실 부지는 언제나 도로로 한다. 그때 X.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요거 조심하고요. 아파트 밑에다가는 뭐예요? 대라고 써요. 공장 밑에다가는 공장용지. 아파트, 공장 등 당연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사실 이거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 정도 딱 정리해두면 돼요. 자, 15번에 무슨 용지?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거기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동그라미, 궤도 행간편잖아요. 그럼 궤도가 뭐예요? 이거예요. 봐봐요. 요 궤자를 이렇게 써놔요. 이게 철개자거든. 요 도자가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철길. 그 궤도가 철길이라는 거야. 철길. 철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잡을 거는 그 옆에 바로 역사. 딱 두 군데야. 철도용지가 나오면 딱 두 군데예요. 궤도, 철도, 용지. 역사, 철도, 용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자, 제방이 나오죠. 제방은 방조제 흥강편잖아요.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방이 지목이지. 근데 이거 특히 학교론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제방이지.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입니다. 자, 하천과 관련돼서는 하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밑에다가 대규모 수로라고 써놔요. 자, 대규모 수로는 하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말은 뭐예요? 소규모 수로네. 그러면 소규모 수로는 뭘로 가요? 국어. 국어는 딱 두 건데, 인공,
인공 소규모수로. 그래서 요번에 자 4월달에 뭐 출판사 모의고사, 출판사 모의고사가 이거네. 다음 중 지목을 설명한 것 중 지목을 골라라. 그래서 이게 나왔네요. 인공 소규모수로 여기 나왔네. 1번에 하천, 2번에 제방, 3번에 국어. 정답은 국어. 여기에 감정평가서 기출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그대로 베껴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어는 뭐라는 게 인공, 그 다음에 소규모수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19번은 뭐가 나오죠? 유지.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소류지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소류지가 우리말로 한다면 뭐예요? 옹달샘. 옹달샘이라고 하나 적어놓고 이 옹달샘은 누가 먹고 가요? 토끼. 그래서 토끼. 토끼가 먹는 옹달샘은 유지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유지에서 거기 자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그걸 형광펜 쳐놔요. 앞에 자생 동그라미. 자생은 부수적이야. 부수적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연 미나리를. 자, 배연 미나리를 자생,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에 직접 재배했다. 그럼 답으로 한다. 어때? X. 그때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배 보면 뭐가 포인트예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요거 잡아야 돼. 그 앞에 뭐까지? 자생. 자생은 부수적입니다. 자, 양어장은 수상이에요? 육상이에요? 육상. 마무리 잡아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작년, 재작년에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요. 양식장. 있어요? 그래, 양식장. 양식장으로 한다. 어때? X. 수상이에요? 육상이에요? 육상. 그죠? 육상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용지네. 수도용지는 그 밑에다 수도용 건축물이라고 써놓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송수시설. 요거 하나 요번 닦아서 마무리 딱 잘하는. 송수시설은 뭐가 된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자, 공원이 알다 보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다 적어놨을 거예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 공원을 박스를 딱 쳐놔봐요. 이렇게 공원을 박스를 쳐놓고 앞에다가 뭐가 붙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 마무리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자, 앞에 자연이 붙었다. 그러면 자연이 붙었으면 이때로 뭐예요? 임야가 돼요. 앞에가 묘지가 붙었다. 묘지가 돼. 자, 맨 앞에 도시가 붙었다. 도시자연공원법. 이거는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원은 자, 자연이냐, 묘지냐, 도시냐. 맨 앞에 뭐가. 그러면 자연이 나왔으면 공임야고, 묘지가 나왔으면 묘지, 도시가 나왔으면 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를 적어놨을 거예요. 지리산. 지리산은 뭐예요? 임양. 자, 남산은 뭘까요? 남산은 공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남산. 서울대공원은 뭘까요? 서울대공원은 바로 요거는 유원지가 됩니다. 공원이. 근데 사실 이게 다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의미를 잡으면서 하나 예를 샘플로 잡아두고 마무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연, 임야, 묘지, 도시, 공원, 지리산, 임야, 남산, 공원, 서울대공원은 유원지. 공원이라 해서 공원으로 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 정리해두면 돼요. 공원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체육용지네. 체육용지는 체육용 건축물이야. 그래서 이제 체육용 건축물로서 여기는 어디를 가봐야 돼? 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거기가 포인트죠. 그래서 실내 수영장, 형광펜, 체육가서 승마장, 그 다음에 경륜장, 요거 세 개 딱 확인해 놓고, 다만 동그라미. 자, 다만 동그라미죠. 다만 체육시설부터 현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그러면 미흡한 줄쳐놓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실내 수영장 조심해놔야 돼요. 실내 수영장은 체육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 그죠? 똑같이 출제돼. 똑같이 출제되는 지문 자체가. 자, 24번은 뭐가 있죠? 유원지가 있네. 유원지는 뭐예요? 그 옆에다 관광형이라고 써놓으세요. 바로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관광용 건축물. 관광용 건축물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경마장 하나 잡아놔요. 경마장은 뭐로 한다? 유원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경륜장, 체육용지, 실내 수영장. 아무 말 없으면 됩니다. 실내 체육관, 체육용지.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5번에 무슨 형지가 있죠? 종교형지. 종교형지는 딱 네 군데를 딱 잡아야 돼. 교회, 형광펜, 사찰, 황교. 황교 밑에다 사당 하나 써놔요. 사당.
하면 딱 그거만 나와. 교회, 사찰, 황교, 사당. 자, 종교용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무슨 영지로 간다? 종교 영지로 간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고요. 26번에 뭐가 나오죠? 사적지. 사적지는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매년. 다만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찾았어요?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무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거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뭐예요? 제외된다. 사적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 옆에다 요거 써놔요.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써놨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딱 써놔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꼬리표 붙여서 우리 14회 때 독자적으로 하나 출제된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법수산의 쌍사사삭등. 이 쌍사사삭등은 뭘까요? 이게 사적지거든. 근데 이 사적지가 어디 내에 있어요? 법주산에. 법주산은 뭐예요? 사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영지가 돼. 대표적으로 딱 독자적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법주산의 쌍사삭등.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영지가 된다. 자, 27번은 뭐죠? 묘지 나오죠. 묘지는 딱 세 군데만 행강편처에 있으면 돼. 나와봐요. 묘지공원. 자, 봉안시설. 또 하나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대로 한다. 대.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와. 나와봐요. 자, 28번은 뭐죠? 잡정지. 자, 잡정지는 이제 깔끔하게 놔야 돼. 깔쌈하게. 갈대밭.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외. 자, 실내로 가면 창고용지로 갑니다. 눈 다시 한번 익히고요. 자, 덕을 파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돌을 캐내는 거, 야외시장 잡정지죠. 비행장 잡정지. 공동우물 조심하세요. 아까 공동우물은 작것들이 먹고 가. 잡정지가 돼요. 아까 토끼가 먹고 가는 것은 뭐죠? 유지. 그래서 요 공동우물 조심해야 됩니다. 유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다만 나오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 거, 흙을 파는 거, 흙가 된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럼 잡정지에서 뭐 된다? 제외.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영속성의 원칙 써놔요. 영속성의 원칙.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영구적 건축물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조심해 놓고요. 또 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보기.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부지는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뭘로? 자, 폐기형 건축물로 딱 하나 잡아요. 폐기형 건축물은 다 잡정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뭘로 한다? 잡정지.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잡정지로 한다.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몇 문제?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자기가 딱 깔쌈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숙지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봐도 됩니다. 지목은 그 중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돼요. 많게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뭐가 나오죠? 면적은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면적은 별표 5개. 자, 면적은 나와봐야 딱 뭐예요? 올해 출제 예상은.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죠. 일단은 봐봐요. 자, 면적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가족에 해당되죠. 사정. 자, 그러면 면적이란 그러면 어디에 탁 쳐놔야 돼? 수평 면상의 넓이. 가서 마무리해요.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자, 대상으로 가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형광펜 전화에 여기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읽어봐요. 무슨 정정? 이지정정. 2번은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그래서 이거는 특히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자,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보건 정량. 대표적으로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원칙은 사실상 정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현경. 그래서 현경. 자, 이번에 출판사에서 안 출제한 게 없어.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현경이가 이뻐요? 김혜수가 이뻐요? 김혜수가 더 이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혜수 실물로 봤는데 진짜
합니다. 진짜 화면상으로는 뚱뚱하게 보이지만 진짜 날씬하고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예요? 자, 뭐 최진실이 이쁘다 그러는데 최진실은 저리 가랍니다. 작대기예요, 이거는 작대기. 너는 이쁜 게 아니라 화면빨을 잘 받는 거야, 화면빨. 자, 봐봐요. 자, 얼굴이 요만해요. 진짜 최진실 얼굴 봤어요. 진짜 손바닥보다 더 적어요. 저보다 더 적어요, 얼굴이. 자, 근데 진짜 작은 게 김현수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어우,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경이에요. 현경입니다. 현경이는 이쁘니까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밑에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또 하나 적어놨죠? 5번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거. 환산입니다. 이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한 평이 얼마예요? 한 평은 얼마예요? 3.3. 그래서 100평은 330제곱미터거든.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 위에다 적어놔요. 자, 이치정정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치정정.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정정이에요? 이치정정. 그럼 그 위에다가 요거랑 딱 한번 비교를 해놔요. 자, 마무리해야죠, 여기도. 뭐라고 써놨죠? 이치정정과 경계정정. 비교해놔야 됩니다. 자, 이치정정이 뭐냐? 그러면 얘를 하나 덜어놔요, 옆에다가. 자,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되는 거. 이치, 이렇게. 요 경계정정은 이렇게 적어놔요. 요게 이제 갑이고요. 요게 이제 갑이고, 요게 을이라고 생각해요. 갑을.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정정이 됐습니다. 이게 경계정정이야. 그러면 문제 읽을 때 이치정정과 경계정정을 읽으면서 부분 딱 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치정정은 그러면 요 그림이 바로 이거고, 경계정정은 각과 을의 관계에서 두 필지, 이렇게 경계가 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죠. 이치정정은 청량해야 안 해요? 청량 안 하죠? 청량 X. 경계정정은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경계가 바뀌었으니까 청량 O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치정정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잖아.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알아서 고쳐줄 수 있어요. 무슨 정정? 직관정정 사유가 되네.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정정만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신청정정. 그럼 이제 구분이 딱 되네요. 그럼 문제 풀 때 이치정정과 경계정정, 이제 요약집도 마무리 딱 돼가네. 자, 그러면 이치정정과 경정. 올해 이제 무슨 정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유력하나? 바로 직관정정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가 5개짜리거나. 그러니까 이치정정으로 나와 있는지 경계정정으로 나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잡읍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요게 경계죠. 요만큼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랐죠. 그러면 경계정정 결론적으로 분할 대상 토지가 되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치정정과 경계정정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됩니다. 올해 거기에서 뭐예요?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올해 거기야, 올해 거기. 자, 거기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됐느냐? 거기 밑에 방법이 있고 단수 처리가 있어요. 단수 처리 찾았어요? 네, 그거 행간편 써놓고. 그러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뭐예요? 자, 확인 사살합니다. 자, 이해하는 사람, 못한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박스 밑에 몇 분의 1을 이렇게 축척을 한번 써놔봐요. 500분의 1과 몇 분의 1이 있다? 600분의 1이 있어요. 자, 우리 축척 몇 번? 1200분의 1. 요거 몇 분의 1? 2400분의 1. 요거는 1000분의 1. 요거는 3000분의 1. 요거는 6000분의 1. 요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자, 요렇게 이제 반으로 나눠요. 밑에, 박스 밑에다 써서 반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 공통점은 100단위. 1000단위,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서축적.
자, 여기는, 자, 이거는 대축적은 0.1제곱미터라도 소수 한 제짜리까지, 0.1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이 건수를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0.1이라도 뭐다? 1제곱미터라고. 만약에 자기가 지적도를 뗀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지적도를 뗀다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을 축적한 우리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대장이 600분의 1이다, 사용한다. 이걸 사용하면 뭐예요? 등록은 멜로 등재되어 있을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로 등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천 단위는 얼마로? 정수로 나타나는 거. 그게 끝수 처리. 요거는 정수로 나타내고 요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 이게 단수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런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어제 이제 공법 교수님이 전화 온 게 바로 요거예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냐, 경사면상 넓이냐. 자, 수평면상 넓이에 경사면상 넓이에 수평면상. 그럼 여기는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 형님, 그러면 수평면상 넓이니까 요걸 삼각형에서 요 면적이 바로 요 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요 넓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제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경사면상 넓이, 요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도로 삼각형으로 그려놓는다면 요게 바로 요 면적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법상으로는 수평면상 넓이에요. 요 넓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적이라는 거, 삼각형의 밑변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일단 그걸 보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부터 하자. 100단위. 자, 봐봐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87.76이다.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봐요. 우리 이제 학창시절 평균 정상. 얼마요? 87.8. 87.73은 얼마죠? 87.7. 87.75는 87.8이 돼. 그럼 무슨 오입했어요? 4,4,5입을 했죠. 한번 봐봐요. 만약에 면적을 4,4,5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요거 한번 봐봐요. 4,4,5입을 한번 해봐요. 얼마죠? 123.5. 요거는 123.4. 다음은 246.9. 다음은 246.8.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얼마 차이 나요? 0.1 차이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 국토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합니다. 근데 요거는 자 1,100단위 축적은 대축적은 요거만 기준으로 해요. 둘째 자리 5로 끝났을 때 앞에 짝수 열쇠 짝수 그럼 버려라. 얼마다? 123.4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얼마다? 올려줘라. 123.4 그러니까 246.8 허수를 방지하게나. 그래서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오입?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이제 하나는 알아야죠. 그럼 천단위 축적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123.5다. 첫째 자리를 5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여기는 3이죠.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얼마예요? 124. 그러면 122.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 2죠.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얼마다? 122.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봐봐요. 만약에 120.51이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나서요. 5를 초과했어요. 그럼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얼마다? 122란 123.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123이 되는 거.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그럼 봐봐요. 요거야 요거. 봐봐요. 자, 5,500분의 1에서 자, 1025.551을 단수 처리하면 이게 작년 문제거든. 그럼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요. 5를 초과했죠. 뭐 홀수 짝수 볼 것도 없어요. 얼마다? 1025.6. 1025.6. 이게 작년에 출제된 겁니다. 근데 올해 단수 처리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돼. 그러면 20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걸 딱 하면 면적이 이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봅니다. 하나는 대축척. 500분의 1을 대표 선수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자, 선출 면적. 자기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걸 한번 정리해봐요.
자, 자기가 요거 하면 이제 올해 지문으로 한 개 아니면 두 개 지문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 확실히 돼야 되겠죠, 이제. 자, 요거 이제 벌써, 저게 이제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벌써 예측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천단위 축적의 대표 선수로 나온 거. 요거는 대축적의 500분의 1의 대표 선수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한번 마무리 짓자면. 이제 면적은 이제 더 이상 해줄 것도 없어요. 요거 딱 되면. 자, 공부하던 사람 한번 넣어봐요. 연필로 살짝 넣고 저랑 맞춰보면 되겠죠. 다 적었어요? 아직요? 그러면 적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몇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예요? 0.1, 0.1, 0.1, 0.1이네. 그러면 어디가 커요? 이게 크죠? 네, 그러니까 0.1로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커요? 이게 5로 끝났네. 앞에 짝수 열쇠요. 홀수. 그러면 뭐인다? 0.8로. 그렇죠. 홀수는 올려주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요게 크죠? 5로 끝났네. 앞에 짝수 열쇠요. 짝수. 얼마다? 0.6으로. 여기는 5로 초과해서 5를 끝났어. 5를 초과했죠. 홀수 짝수 볼 거 없네요. 0.7 끝났네요. 근데 요걸 조심하라고. 요거. 요게 올해 지문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문으로 이제 문장을 나타내는데, 그럼 봐봐요.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 단위를 비교해 봤더니, 등록 단위 면적이 크면 뭘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0.1로. 자, 그러면 요건 한번 봐봐요. 등록 면적 단위가 1200분의 1입니다. 1. 어디가 커? 1. 그러면 1로 등록하네요. 근데 여기는 7.5가 크죠? 앞에 5로 끝났죠? 7이 홀수야, 짝수야? 홀수. 그럼 8로 등록하네요. 요건 5로 끝났네. 앞에 짝수 열쇠. 짝수. 그럼 얼마로? 0.6으로 등록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5를 초과했죠. 5를 초과했으니까 앞에 홀수 짝수 볼 거 없죠. 7로. 그래서 다 끝났네. 이제 마무리 이제 딱 떠서 마무리 딱 해놓고. 특히 요거 지문에 조심하라고. 요거 하나 올해 지문 유입될 수 있고요. 요거 유입될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요거는 몇 분의 1의 대표 선수예요? 1200분의 1. 그러니까 1000단위. 저거는 뭐예요? 100단위. 대축적. 그래서 이제 면적 게임 끝 된 것입니다.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요거 한번 정해놓고, 특히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치정정과 경계정정. 올해 출제될 거니까 문제 풀 때 이치정정이냐 경계정정이냐 구분해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는 거. 올해 단수 처리는 안 나와요, 독자적으로. 지문으로 2개 지문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 하나, 요 지문 하나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면적, 그 정도 정리하면 천하무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그 정도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목표 뒷장을 넘겨봐요. 자, 12절 뭐가 나오죠? 경계. 오늘 경계가 목표야. 오늘 경계. 그래서 바지런히. 그러니까 지금은 진도 빠른 강사가 좋은 강사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빨리 살펴주는 게 강사가 좋은 겁니다. 제가 말이 느려요. 왜 말이 느려요? 지금 체력이 딸려서 말이 빠를 수가 없어요. 자, 12절 뭐가 나오죠? 경계. 경계도 매년 출제가 돼요. 자, 경계는 매년 출제가 돼서 별표 3개를 하니까 자꾸 경계심이 안 돼서 별표 5개. 별표 5개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소리예요. 경계는 사람에 갖다 대면 어때요? 우리 호주에 갖다 대면 이거는 울타리가 되는 거야, 울타리.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게 뭐예요? 경계. 이게 뭐예요? 경계. 여기 경계죠. 그럼 경계란 마무리 져요. 필지별. 한강편 쳐요. 필지별.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우리 형님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지행별로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다시 한번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봅시다. 자, 읽어봐요. 툭툭 치고 가죠. 요거 경계죠.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찾았어요?
자, 요거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자, 그러면 여기는 경계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 그래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 조심하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축적 종대의 원칙 찾았어요? 요거는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축적 종대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경계를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말장난하는 거 조심해서 하나 다뤄놔야 돼. 경계 직선주의는 최장, 최장거리가 아닙니다. 축적 종대의 원칙은 작은 축적, 큰 축적. 큰 축적. 그 정도. 그러면 요거는 외우지 말고 자기가 경계를 돌려보라고. 경계를 돌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계 결정 기준. 요게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은 법률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봐봐요. 자, 높낮이가 없어. 그러면 형광펜 딱 치면 돼. 없는 중앙. 외우면 돼. 자,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거기에 없는, 있는에서 뭐예요? 하단부. 형광펜 쳐놓고. 자, 도로 있고 절토된 부분이 있다. 상단부. 그래서 절상 마무리 해놓고요. 해면에 접한다. 그러면 최대 만저희. 호수에 접하면 최대 만수의.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안쪽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평균을 최대를 뭘로 장난쳐서 평균으로 장난쳤단 말이야. 평균이 최대가 아니라 뭐야? 아니 평균이 아니라 뭐다? 최대. 요거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희. 요거는 최대 만수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묶고 6번을 따로 떼놔야 돼요. 6번은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제 마무리 형광펜. 그러면 1, 2, 3 형광펜 쳐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따라 형광펜 쳐놓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때는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가 돼.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가 되네. 있는 경우는 이때는 실제 경계가 돼. 자, 실제 경계는 여기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잡아야 돼요. 없는 경우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소유권이 다른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읽어봐요. 이거는 어디에 따른다? 중앙. 이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의. 이거는 바깥쪽 어깨선. 근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요 세 개는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연결해놔야죠. 세 개를. 그러면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소유권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이 거기야. 여기 아니면 또 어디냐? 자, 그래서 거기 아니면 기타로 가요. 기타 2번이 올해, 기타 1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돼. 1번이 24일 기출문 되거든. 기타 1번. 자, 분할이 되는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동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놔요. 벌써 다 그려놨어요. 지난달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자,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외적으로 돼야 안 돼? 돼요. 거기에 이제 4개가 있어요. 이제 설명 따로 안 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따로 설명할 때 30분이나 걸렸거든.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거기 1번 뭐가 보여? 학점 판결, 형광펜. 공공사업에서 공동을 함이. 그러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형광펜. 그래서 8개지 뭐 가로 열고 써놔요. 끝에다가.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잖아요. 8개 지목이.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그래서 유 조심해야 돼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자, 도시개발사업 밑에다 사자 형광펜. 그 다음에 거기 리얼에서는 어디? 도시군 관리계획 줄 서놓고 도 형광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학, 사, 공, 도. 그렇죠. 아마 학이 뭐예요? 학정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뭐가 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사, 공,
도, 그렇죠. 도 외워야 돼요. 올해 24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요거는 이제 그만 이해하라고. 자,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 관통하기 어렵다. 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뭐예요? 학사, 공도. 학이 뭐예요?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 또 도시군 관리계. 근데 24회 때는 좀 너무 쉬웠어요. 여기 그냥 요것만 찾아서 아닌 것만 찾으면 됐었거든. 학사, 공도. 1번은 정답이 1번이었네요. 장일.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지상경계점 넘어고 요번에 방문가 모의고사네.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그게 행강편 쳐놓으세요. 지상경계. 지상경계. 그게 가장 중심키야. 자, 지상경계. 경계 동그라미. 지상경계에서 경계 동그라미.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대가리에 지적소관청이 나와 있다가 시도지사로 건지면 X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이야. 자, 지상경계니까 무슨 등록부에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게 행강편 딱 쳐놓을까요? 자, 지상경계가 들어가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면 이번에 모의고사가 떠나고 모의고사 잡아봐요. 자,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2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답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에 좌표가 들어가면 뭘까요?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지. 지상경계가 들어갔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되는 겁니다.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재작년에는 뭐가 출제됐느냐? 이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거기 등록사항 찾았어요? 자, 1번에 뭐가 나와? 서재. 2번은 지번. 4번, 6번은 지목. 그럼 세 개를 행강편 꺼놓으면 되겠네. 지목, 서재, 지번, 지목. 그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경계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서재, 지번, 지목.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자체 출제, 저거는 왜 저 지목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봐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읽어봐요. 지상경계잖아. 지상경계.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줘야 되겠죠. 지상경계 지목이 있나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서재 지번은 이해가 되는데, 지목. 아무래도 입법상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둬야 돼, 법률에.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여기 봐봐요. 요 지상경계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5개 중에 서재 지번, 경계점, 지목, 소유자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 중 아닌 걸 바르게 묶인 거. 뭐만 빼고? 소유자. 이것도 사실 외울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경계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를 못 외우면 경계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거 봐봐요.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아까 토지 조사 등록을 필지 양입지는 거진 이제 기본을 깔아놓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기본 4개는 늘 출제가 되는 거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렇죠? 경계, 네 문제는. 그러니까, 네 문제에서 6문제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오늘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요번 시간 끝나고 또 뭐예요? 마지막 시간에 또 인사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기출문제 강의 안 들을 사람은 다음 주에 뵈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 풀이를 1시간씩 우리가 해줍니다. 하여튼 기출문제 안 들을 사람은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뭐예요? 마지막 시간에 기출문제 책 가져온 사람들 다 풀이해 줍니다. 하여튼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인사를